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엮은 책, 니체의 초월자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니체의 초월자. 초월자라는 말은 조금 크고 멀게 들립니다. 마치 인간을 넘어선 존재, 평범한 삶을 벗어난 사람, 남들보다 강하고 특별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월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버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내려가는 일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일. 세상이 나에게 붙인 이름과 평가를 넘어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일.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서는 일.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준을 만납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평판, 좋은 관계, 좋은 인생.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 길이 안전하다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물론 그런 말들 안에는 경험과 지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정말 나의 것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두려워하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가? 니체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을 흔듭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날카롭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로 살고 있는가? 너의 욕망은 정말 너의 것인가? 너의 도덕은 네가 선택한 것인가? 너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 되는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밤에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밤에는 이런 질문이 우리를 더 솔직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자기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 보내야 할 메시지, 맞춰야 할 일정, 감당해야 할 역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자꾸 내 마음을 미루고 있는 걸까? 니체의 문장은 바로 그 작은 목소리를 키워줍니다. 그는 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너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실패를 통해 너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외로움 속에서 너는 어떤 힘을 발견할 것인가?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차가움 안에는 이상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고독을 깊이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상처 없이 사는 것이 강한 삶은 아니라고, 삶이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초월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초월자는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자기 파멸의 증거로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묻는 사람입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 아픔을 원망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힘으로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이 사람을 조금씩 바꿉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말 중 하나는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 극복.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끝없이 채찍질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극복은 지금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비겁함을 보는 일, 내 안의 두려움을 보는 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는 일, 편안함에 머무르고 싶은 욕망을 보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일.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겠다. 나는 이 약함을 숨기지 않겠지만 약함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도 않겠다. 이 태도가 자기 극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는 않으려 합니다. 아픈 부분은 피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고 불편한 진실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피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니체는 말하는 듯합니다. 먼저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고. 내 안의 어둠을 보라고. 그리고 그것마저 내 삶의 재료로 삼으라고. 삶은 깨끗한 재료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후회, 질투, 실패, 상처, 외로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도 삶의 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원망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로 냉소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처로 깊이를 만들고 실패로 통찰을 만들고 외로움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월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운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창조하는 사람. 삶이 준 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사람. 이와 관련해 니체를 떠올릴 때 자주 함께 이야기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 성공한 일, 인정받은 일, 원하던 것을 얻은 순간, 이런 것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삶의 밝은 부분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어둠까지도 나의 삶 안에서 다시 해석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물론 고통을 억지로 아름답게 포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둘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지나 더 넓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가능성을 묻는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나의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것으로 살아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삶을 상상합니다.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강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때때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지금 이 삶뿐입니다. 니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깨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의 기준에 맡길 것인가? 후회 속에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 많더라도 이 삶을 내 방식으로 다시 창조할 것인가?
초월자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모두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남의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 영혼에게는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 앞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은 오래 품어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바로 그런 오래 품는 질문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빠른 처방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흔들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도록 밀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확실한 길, 실패하지 않는 선택,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습. 하지만 완전히 안정된 삶은 때로 살아있는 느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은 원래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계획은 어긋나고 마음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니체는 이 불확실성을 단순히 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길이 안전하다면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이 이미 있다면 자신만의 사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야 합니다. 초월자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왜 안정적인 길을 버리느냐고, 왜 남들처럼 하지 않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요한 선택을 남의 승인에 맡기면 우리 삶은 점점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니체의 초월자는 외로움을 견디며 자기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집스럽게 혼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묻고 깊이 흔들리고 깊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의 결과도 내가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자유는 깊습니다. 남이 정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실패해도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때 실패도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장도 나의 것이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후회도 것입니다. 실수도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의 사유가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너의 고통을 헛 흘려보내지 말라. 너의 약함을 영원한 핑계로 삼지 말라. 너의 운명을 재료로 삼아 네가 될 수 있는 가장 너다운 존재가 되어라. 이 말들은 때로 엄격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밤에 천천히 들으면 그 안에서 이상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남들이 만든 틀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아직 가능하다고. 아직 너는 너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아직 너는 너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가능성이야말로 니체의 뜨거운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정직한 사람으로,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초월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서는 사람, 어제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 낡은 가치관을 넘어서는 사람, 남이 정한 정답을 넘어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초월자는 아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 두려워도 내딛는 사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안에 이미 초월자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책을 수면 라디오로 듣는 밤, 우리는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혹시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이 끌려갔다면 내일은 조금만 덜 끌려가면 됩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 때문에 피했다면 내일은 아주 작은 일 하나만 마주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나를 너무 미워했다면 내일은 나에게 조금 더 정직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됩니다. 초월은 거대한 도약만이 아닙니다. 작은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자기 비난을 멈추는 일. 남들이 정한 성공의 언어를 의심해보는 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일. 그 작은 일들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차가운 무감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사람. 아파하면서도 아픔을 삶 전체의 결론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고독을 겪으면서도 그 고독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니체가 사랑한 강한 인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강함은 부드러움과 반대가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삶의 복잡함을 견디는 부드러운 힘일지도 모릅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 조금 휘어지는 힘. 상처 입었지만 다치지 않는 힘. 외롭지만 을 미워하지 않는 힘. 넘어졌지만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책 한 권의 문장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더 나은 삶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신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약하다고, 나는 늦었다고, 나는 달라질 수 없다고. 그런 말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대신 니체의 질문을 아주 조용히 품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로부터 무엇을 조금 놓아줄 수 있을까? 남들이 붙인 이름 말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밤새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어떤 선택 앞에서 그 불씨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를 때, 두려움이 나를 붙잡을 때, 실패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 오늘의 질문이 돌아와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삶의 주인인가? 이 말은 엄한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초대입니다. 내 삶으로 돌아오라는 초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초대. 남의 기준에 빼앗긴 중심을 다시 찾아오라는 초대. 니체의 초월자는 바로 그 초대의 책입니다. 철학은 때때로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철학의 시작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묻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내 것인지 묻는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철학은 시작됩니다. 철학은 책장 속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철학은 삶의 자세입니다. 무심코 따라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는 일, 당연하다고 배운 것들을 다시 묻는 일, 그리고 자신만의 대답을 삶으로 써내려가는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이론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 삶 앞에서 정직해지면 됩니다. 남의 말로만 살지 않고 자기 말로 살아보려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 뒤에 숨은 진짜 욕망을 알아보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엮은 니체의 초월자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흔들었던 말들을 내려놓습니다. 비교도 내려놓고 평가도 내려놓고 남들이 정한 속도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밤에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그리고 나는 어제의 나를 조금 넘어설 수 있는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조용한 힘이 부디 아주 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엮은 책, 니체의 초월자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니체의 초월자. 초월자라는 말은 조금 크고 멀게 들립니다. 마치 인간을 넘어선 존재, 평범한 삶을 벗어난 사람, 남들보다 강하고 특별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월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버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내려가는 일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일. 세상이 나에게 붙인 이름과 평가를 넘어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일.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서는 일.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준을 만납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평판, 좋은 관계, 좋은 인생.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 길이 안전하다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물론 그런 말들 안에는 경험과 지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정말 나의 것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두려워하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가? 니체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을 흔듭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날카롭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로 살고 있는가? 너의 욕망은 정말 너의 것인가? 너의 도덕은 네가 선택한 것인가? 너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 되는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밤에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밤에는 이런 질문이 우리를 더 솔직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자기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 보내야 할 메시지, 맞춰야 할 일정, 감당해야 할 역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자꾸 내 마음을 미루고 있는 걸까? 니체의 문장은 바로 그 작은 목소리를 키워줍니다. 그는 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너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실패를 통해 너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외로움 속에서 너는 어떤 힘을 발견할 것인가?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차가움 안에는 이상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고독을 깊이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상처 없이 사는 것이 강한 삶은 아니라고, 삶이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초월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초월자는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자기 파멸의 증거로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묻는 사람입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 아픔을 원망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힘으로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이 사람을 조금씩 바꿉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말 중 하나는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 극복.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끝없이 채찍질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극복은 지금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비겁함을 보는 일, 내 안의 두려움을 보는 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는 일, 편안함에 머무르고 싶은 욕망을 보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일.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겠다. 나는 이 약함을 숨기지 않겠지만 약함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도 않겠다. 이 태도가 자기 극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는 않으려 합니다. 아픈 부분은 피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고 불편한 진실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피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니체는 말하는 듯합니다. 먼저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고. 내 안의 어둠을 보라고. 그리고 그것마저 내 삶의 재료로 삼으라고. 삶은 깨끗한 재료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후회, 질투, 실패, 상처, 외로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도 삶의 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원망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로 냉소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처로 깊이를 만들고 실패로 통찰을 만들고 외로움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월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운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창조하는 사람. 삶이 준 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사람. 이와 관련해 니체를 떠올릴 때 자주 함께 이야기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 성공한 일, 인정받은 일, 원하던 것을 얻은 순간, 이런 것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삶의 밝은 부분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어둠까지도 나의 삶 안에서 다시 해석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물론 고통을 억지로 아름답게 포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둘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지나 더 넓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가능성을 묻는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나의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것으로 살아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삶을 상상합니다.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강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때때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지금 이 삶뿐입니다. 니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깨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의 기준에 맡길 것인가? 후회 속에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 많더라도 이 삶을 내 방식으로 다시 창조할 것인가? 초월자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모두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남의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 영혼에게는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 앞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은 오래 품어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바로 그런 오래 품는 질문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빠른 처방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흔들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도록 밀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확실한 길, 실패하지 않는 선택,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습. 하지만 완전히 안정된 삶은 때로 살아있는 느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은 원래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계획은 어긋나고 마음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니체는 이 불확실성을 단순히 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길이 안전하다면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이 이미 있다면 자신만의 사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야 합니다. 초월자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왜 안정적인 길을 버리느냐고, 왜 남들처럼 하지 않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요한 선택을 남의 승인에 맡기면 우리 삶은 점점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니체의 초월자는 외로움을 견디며 자기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집스럽게 혼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묻고 깊이 흔들리고 깊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의 결과도 내가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자유는 깊습니다. 남이 정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실패해도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때 실패도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장도 나의 것이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후회도 것입니다. 실수도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의 사유가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너의 고통을 헛 흘려보내지 말라. 너의 약함을 영원한 핑계로 삼지 말라. 너의 운명을 재료로 삼아 네가 될 수 있는 가장 너다운 존재가 되어라. 이 말들은 때로 엄격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밤에 천천히 들으면 그 안에서 이상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남들이 만든 틀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아직 가능하다고. 아직 너는 너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아직 너는 너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가능성이야말로 니체의 뜨거운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정직한 사람으로,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초월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서는 사람, 어제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 낡은 가치관을 넘어서는 사람, 남이 정한 정답을 넘어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초월자는 아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 두려워도 내딛는 사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안에 이미 초월자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책을 수면 라디오로 듣는 밤, 우리는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혹시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이 끌려갔다면 내일은 조금만 덜 끌려가면 됩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 때문에 피했다면 내일은 아주 작은 일 하나만 마주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나를 너무 미워했다면 내일은 나에게 조금 더 정직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됩니다. 초월은 거대한 도약만이 아닙니다. 작은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자기 비난을 멈추는 일. 남들이 정한 성공의 언어를 의심해보는 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일. 그 작은 일들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차가운 무감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사람, 아파하면서도 아픔을 삶 전체의 결론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고독을 겪으면서도 그 고독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니체가 사랑한 강한 인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강함은 부드러움과 반대가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삶의 복잡함을 견디는 부드러운 힘일지도 모릅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 조금 휘어지는 힘. 상처 입었지만 다치지 않는 힘. 외롭지만 을 미워하지 않는 힘. 넘어졌지만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책 한 권의 문장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더 나은 삶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신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약하다고, 나는 늦었다고, 나는 달라질 수 없다고. 그런 말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대신 니체의 질문을 아주 조용히 품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로부터 무엇을 조금 놓아줄 수 있을까? 남들이 붙인 이름 말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밤새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어떤 선택 앞에서 그 불씨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를 때, 두려움이 나를 붙잡을 때, 실패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 오늘의 질문이 돌아와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삶의 주인인가? 이 말은 엄한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초대입니다. 내 삶으로 돌아오라는 초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초대. 남의 기준에 빼앗긴 중심을 다시 찾아오라는 초대. 니체의 초월자는 바로 그 초대의 책입니다. 철학은 때때로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철학의 시작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묻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내 것인지 묻는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철학은 시작됩니다. 철학은 책장 속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철학은 삶의 자세입니다. 무심코 따라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는 일, 당연하다고 배운 것들을 다시 묻는 일, 그리고 자신만의 대답을 삶으로 써내려가는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이론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 삶 앞에서 정직해지면 됩니다. 남의 말로만 살지 않고 자기 말로 살아보려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 뒤에 숨은 진짜 욕망을 알아보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엮은 니체의 초월자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흔들었던 말들을 내려놓습니다. 비교도 내려놓고 평가도 내려놓고 남들이 정한 속도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밤에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그리고 나는 어제의 나를 조금 넘어설 수 있는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조용한 힘이 부디 아주 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엮은 책, 니체의 초월자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니체의 초월자. 초월자라는 말은 조금 크고 멀게 들립니다. 마치 인간을 넘어선 존재, 평범한 삶을 벗어난 사람, 남들보다 강하고 특별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월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버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내려가는 일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일. 세상이 나에게 붙인 이름과 평가를 넘어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일.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서는 일.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준을 만납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평판, 좋은 관계, 좋은 인생.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 길이 안전하다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물론 그런 말들 안에는 경험과 지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정말 나의 것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두려워하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가? 니체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을 흔듭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날카롭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로 살고 있는가? 너의 욕망은 정말 너의 것인가? 너의 도덕은 네가 선택한 것인가? 너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 되는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밤에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밤에는 이런 질문이 우리를 더 솔직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자기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 보내야 할 메시지, 맞춰야 할 일정, 감당해야 할 역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자꾸 내 마음을 미루고 있는 걸까? 니체의 문장은 바로 그 작은 목소리를 키워줍니다. 그는 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너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실패를 통해
너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외로움 속에서 너는 어떤 힘을 발견할 것인가?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차가움 안에는 이상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고독을 깊이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상처 없이 사는 것이 강한 삶은 아니라고, 삶이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초월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초월자는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자기 파멸의 증거로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묻는 사람입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 아픔을 원망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힘으로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이 사람을 조금씩 바꿉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말 중 하나는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 극복.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끝없이 채찍질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극복은 지금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비겁함을 보는 일, 내 안의 두려움을 보는 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는 일, 편안함에 머무르고 싶은 욕망을 보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일.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겠다. 나는 이 약함을 숨기지 않겠지만 약함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도 않겠다. 이 태도가 자기 극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는 않으려 합니다. 아픈 부분은 피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고 불편한 진실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피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니체는 말하는 듯합니다. 먼저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고. 내 안의 어둠을 보라고. 그리고 그것마저 내 삶의 재료로 삼으라고. 삶은 깨끗한 재료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후회, 질투, 실패, 상처, 외로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도 삶의 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원망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로 냉소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처로 깊이를 만들고 실패로 통찰을 만들고 외로움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월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운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창조하는 사람. 삶이 준 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사람. 이와 관련해 니체를 떠올릴 때 자주 함께 이야기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 성공한 일, 인정받은 일, 원하던 것을 얻은 순간, 이런 것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삶의 밝은 부분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어둠까지도 나의 삶 안에서 다시 해석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물론 고통을 억지로 아름답게 포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둘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지나 더 넓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가능성을 묻는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나의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것으로 살아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삶을 상상합니다.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강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때때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지금 이 삶뿐입니다. 니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깨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의 기준에 맡길 것인가? 후회 속에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 많더라도 이 삶을 내 방식으로 다시 창조할 것인가? 초월자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모두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남의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 영혼에게는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 앞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은 오래 품어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바로 그런 오래 품는 질문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빠른 처방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흔들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도록 밀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확실한 길, 실패하지 않는 선택,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습. 하지만 완전히 안정된 삶은 때로 살아있는 느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은 원래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계획은 어긋나고 마음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니체는 이 불확실성을 단순히 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길이 안전하다면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이 이미 있다면 자신만의 사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야 합니다. 초월자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왜 안정적인 길을 버리느냐고, 왜 남들처럼 하지 않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요한 선택을 남의 승인에 맡기면 우리 삶은 점점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니체의 초월자는 외로움을 견디며 자기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집스럽게 혼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묻고 깊이 흔들리고 깊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의 결과도 내가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자유는 깊습니다.
남이 정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실패해도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때 실패도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장도 나의 것이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후회도 것입니다. 실수도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의 사유가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너의 고통을 헛 흘려보내지 말라. 너의 약함을 영원한 핑계로 삼지 말라. 너의 운명을 재료로 삼아 네가 될 수 있는 가장 너다운 존재가 되어라. 이 말들은 때로 엄격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밤에 천천히 들으면 그 안에서 이상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남들이 만든 틀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아직 가능하다고. 아직 너는 너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아직 너는 너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가능성이야말로 니체의 뜨거운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정직한 사람으로,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초월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서는 사람, 어제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 낡은 가치관을 넘어서는 사람, 남이 정한 정답을 넘어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초월자는 아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 두려워도 내딛는 사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안에 이미 초월자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책을 수면 라디오로 듣는 밤, 우리는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혹시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이 끌려갔다면 내일은 조금만 덜 끌려가면 됩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 때문에 피했다면 내일은 아주 작은 일 하나만 마주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나를 너무 미워했다면 내일은 나에게 조금 더 정직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됩니다. 초월은 거대한 도약만이 아닙니다. 작은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자기 비난을 멈추는 일. 남들이 정한 성공의 언어를 의심해보는 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일. 그 작은 일들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차가운 무감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사람. 아파하면서도 아픔을 삶 전체의 결론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고독을 겪으면서도 그 고독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니체가 사랑한 강한 인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강함은 부드러움과 반대가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삶의 복잡함을 견디는 부드러운 힘일지도 모릅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 조금 휘어지는 힘. 상처 입었지만 다치지 않는 힘. 외롭지만 을 미워하지 않는 힘. 넘어졌지만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책 한 권의 문장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더 나은 삶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신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약하다고, 나는 늦었다고, 나는 달라질 수 없다고. 그런 말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대신 니체의 질문을 아주 조용히 품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로부터 무엇을 조금 놓아줄 수 있을까? 남들이 붙인 이름 말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밤새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어떤 선택 앞에서 그 불씨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를 때, 두려움이 나를 붙잡을 때, 실패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 오늘의 질문이 돌아와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삶의 주인인가? 이 말은 엄한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초대입니다. 내 삶으로 돌아오라는 초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초대. 남의 기준에 빼앗긴 중심을 다시 찾아오라는 초대. 니체의 초월자는 바로 그 초대의 책입니다. 철학은 때때로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철학의 시작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묻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내 것인지 묻는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철학은 시작됩니다. 철학은 책장 속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철학은 삶의 자세입니다. 무심코 따라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는 일, 당연하다고 배운 것들을 다시 묻는 일, 그리고 자신만의 대답을 삶으로 써내려가는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이론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 삶 앞에서 정직해지면 됩니다. 남의 말로만 살지 않고 자기 말로 살아보려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 뒤에 숨은 진짜 욕망을 알아보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엮은 니체의 초월자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흔들었던 말들을 내려놓습니다. 비교도 내려놓고 평가도 내려놓고 남들이 정한 속도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밤에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그리고 나는 어제의 나를 조금 넘어설 수 있는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조용한 힘이 부디 아주 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